오늘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가 재정 전략 무슨 간담회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때 이제 야, 난 이 말 너무 멋있는 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나랑 생각이 자로 지은 듯이 똑같아. 동일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하다. 낭비 줄이고 적극 확장하겠다. 저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이 했던 말의 반대말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아껴 써야지. 그걸 이들이 재정 사기술로 건전 재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필요한 세금은 부자들한테 걷지 않겠다. 월급쟁이 니들만 세금 내. 이 말이거든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하다. 저 말은 달리 말하면 윤석열이 주로 했던 게 전 정권 탓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속에 너무 하고 싶죠. 전 정권 탓을 못하고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전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 반대 말은 확장 재정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는 비유를 했어. 최고 멋쟁이야. 씨앗을 내가 씨앗도 없어. 뭐 씨앗을 빌려가지고 그 말이에요. 씨앗을 한 대박 빌려서 한 가마에 수확하면 된다. 그 관점에서 소비 쿠폰도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씨앗을 빌려와서 잘 키워서 갚으면 되고 그 남은 걸 갖다가 더 계속 부양시키는 게 진정한 투자의 개념인 거죠. 행정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결론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드렸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다고. 저쪽 극우 쪽 방송이 없어가지고 새날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 아버지가 1억 이상의 억대 연봉자예요. 그런데 집을 사느라고 집에 현찰이 좀 없어. 근데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납입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대학 등록금 납입 돈 없다고 안 하고 그냥 대학교 안 보냅니까? 왜냐면 이 다음 달에도 월급은 들어오거든. 대학 등록금이 한 5, 600 한다고 치면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거든. 그럴 때는 빌려 쓰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지금 뭐 저 국채 비율도 OECD 국가 중에는 맨 탑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 49? 미국 120? 일본 250?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뭐 어차피 망한 나라니까 너네로 해.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윤석열 정권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 대신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거였어요.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빚을 내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중에 이 이야기도 나왔어. 친일파 재산 환수해라. 아우 속 시원해. 사실 그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속 시원하죠, 진짜. 독립운동하다가 3대가 어렵게 사는 꼴은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건전재정이란 말이 꽂혀 있다면 여러분은 꼰대십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건전재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재정이다. 대통령은 그걸 아끼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이시바하고 트럼프 만나기 전날 만나가지고 회담하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이런 게 있어. 생각 한번 해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랑 둘이 만나. 이시바가 참의원 선거 때 트럼프 엄청 욕했잖아요. 네. 그쪽에다 뭐 추가로 4%뭐 해가지고 19%막 이렇게 됐잖아요. 두드려 맞았죠. 트럼프한테. 그거 뭐 모니치가 됐다고는 하는데 둘이 먼저 만나고 가. 트럼프 입장에서 궁금하잖아. 그거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밖으로 정상회담의 내용은 공식 브리핑을 하긴 합니다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심리전이라고 봐. 둘이 먼저 만나고 가는 게. 네. 만약에 트럼프 만나고 와서 이시바를 만나면 미국에 하달받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한테 너하고 뭐 좀 잘해보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보다 높아요.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세계 강력한 국가 순위. 일본이 8인데 한국이 6입니다. 자부심 가셔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다른 부분도 다 잘하시지만 그동안에 국내 행정만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 외교를 되게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항상 정상회담을 할 때 하던 그동안은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시바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시바와 손을 잡아줌으로써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에도 굉장히 좀 돈독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고 또 트럼프를 공격하게 된다면 트럼프에게도 은근히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금증과 은근의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를 먼저 만난다. 굉장히 똑똑하다를 넘어서 약간 더 좋은 더 영리한 외교를 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일본과 지금 회담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사안이 뭘지는 뭐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그 트럼프 관세 협상할 때 보고 와 행정 잘하는 사람은 외교도 잘하는구나.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국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요가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됐는데 지금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거야. 보통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네. 이번에 저 이진숙 이 사람도 대학교 총장 출신이잖아요. 충남대. 근데 실제로 교육부가 관할하는 게 초중고가 더 훨씬 비중이 많죠. 많아요.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 교사 출신이 세종시 교육감 3선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 뭐 몇 개월 안 남겨두고 임기 마치고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오는 것 같고요. 요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당이 비상임위 인권위원 추천했던 바로 그 변호사 분이 원민경 지금 의원이죠. 그 요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국정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이재명 대통령 오기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 뿌리 뽑고 만다. 그게 바로 중대재해 처벌이죠. 어저께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한 건도 없다. 이게 저는 진짜 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중대재해 처벌을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못하는 거에 가깝다는 것이 왜?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건 다 하청을 주거든. 그래서 어제 12일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일단 이거 걸리면 앞으로 입찰 자격 영구 박탈시킬 거고 과징금도 도입할 거고 또 신고하면 포상금제도 들여온다고 했으니까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 이렇게 메시지가 저는 느껴졌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요. 국정 최우선 과제. 대한민국이요. 선진국들 중에 저런 산업체로 돌아가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니까 갈아 끼우면 되지. 뭐 몇 억 던져주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치지도 않아. 그 돈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큼은 뿌리 뽑고 싶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김건희 뇌물 사건과 연관돼서 서희건설만 보더라도요. 딸 셋이 모두 검사 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김건희 권력자에게 몇 천만 원짜리 뇌물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그런 이런 중요한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고 그런 뇌물을 주고 검사와 판사를 주물르면서 회사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다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 팽배했던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한 말 중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지금 막 생각났는데 이런 건 어때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건 미리 갖고 있던 계획이거든요. 고도의 전략이죠. 이런 거야. 대림동에서 중국인 혐오 시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동 잘 안 가서 그런데요. 저기 영등포에서 저쪽으로 가면 대림동 나오잖아요. 그구들이 대림동 이제 중국 교포들이나 많이 사니까 거기서 맨날 혐오 시위한다 이거지. 근데 그게 도를 좀 지나치더라고요. 무기 들고 가서 협박하고 아예 정말 뭐 우리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여기서 화교나 중국인들을 싹 쓸어버린다라는 골목도 좁은데 떼지어서 그쪽을 다 훑고 다녀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영업하는 식당 사장님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 좀 그만하라고. 근데 그 분노가 그 그 구역 치안을 관할하는 경찰들에게까지 너네가 와서 자꾸 여기를 감시하니까 그구들이 그 힘 믿고 따라와 갖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이건 많더라고요. 경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막 난동 부리고 중국 대사관이 걸어놓은 현수 막 찢어버리고 이거 대통령이 살짝 건드렸어요. 경찰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기 화면에 보이시지만 극우 세력 반대, 중국인 혐오 중단하라. 사실 정말 염치도 없는 것들인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 문제를 찝었을까 생각해 보면 2026년 내년까지 6월달 지금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그 소비 쿠폰을 넘어서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그 내수가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올해 11월달에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의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혐오 시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왜 범죄도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미친 애들 모여가지고 중국이 뭘 잘못을 했다고 얘네들이 중국을 혐오하게 된데 여러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뭐 중국인이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고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중국 그 많은 인구한테 우리가 수출해서 얻은 이익들이 굉장히 굉장하죠. 많은데 예. 또 미국한테 수탈당한 기억이 없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살짝 건드려주면 경찰이 여기에 맞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바깥에서 볼 때는 KKK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냐고요. 알죠.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25일 날 이제 미국 가는데 4대 기업 총수들 지금 같이 동행한다는 거죠. 이재용, 최태원, 현대차. 현대차 가만히 있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나이 먹어서 그렇구나. 구 LG. 정의선하고 그러니까 LG 여기는 LG고. 여러분 저기 댓글에 한번 써줘봐요. 최태원, 이재용. 그다음에 세 번 왜 제 생각이 안 나지? 정씨인데? 정재가 하드 현대. 구광모 그렇군요. 정의선. 정의선. 네. 죄송해요. 우리 아웃 오브 안중이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들은 네. 되게 다행이시겠어요. 네. 누구처럼 술퍼 먹이고 막 토하게 하고 이런 일은 안 생길 테니까. 야 참. 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런 기업 총수들도 이재명 같은 대통령 엄청 편합니다. 네.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도 생각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어저께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했다는 거예요. 만찬. 자 관저로 오세요. 우리 밥 먹읍시다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느끼는 바 없어요? 당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니네들 갈라치기 좀 작작 좀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사실 저는 지금도 박찬대 의원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근데요 상당히 저번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저는 뭐 그냥 워낙 이 양반이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박찬대 지지한다고 했던 사실은 가짜 지지자들이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함으로써 박찬대 의원한테까지 불똥이 튀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 네거티브가 한 2주 가까이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분열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또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다시 말씀드려요. 정청래 네거티브에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 아닙니다. 네. 민주당 갈아치기 하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여파를 지금 대통령이 나서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란 일으킨 애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지금 뭐 조국혁신당과 합당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민주당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뭐 이렇게 그런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 있다. 왜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발 윤석열 탄핵했으면 소원이 맞습니다. 없겠다. 김건희 깜빵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국회 민주당이 꽉 잡고 있죠. 당대표가 정청래죠. 법사위가 우리 추 장군이죠. 정말 푸나님 말씀대로 뭐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네. 불만이고 뭐가 안 된다고 궁시렁거리는지 답답합니다. 자, 뭐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되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그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특위를 띄웠지 않습니까? 네. 검찰개혁 특위는 민영배 의원이 네. 지금 첫 번째 회의를 했고 어제 사법개혁 특위가 열렸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백혜련 위원장이죠.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대법관 증언법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거야. 30명. 30명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원래 14명이었던 현 수를 30명까지 증언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가 조희대를 비롯해서 다른 법관들에게 엄청 많이 우리가 들었던 뼈저리게, 얘기죠. 예, 느낀 거 너무 아닙니까? 일이 많다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더 뽑아서 일 좀 줄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저 8월 21일 날 국회가 열리고 지금 방송법, 방문지법 이제 처리할 때가 됐고요. 언론개혁 특위는 이제 곧 열려요. 특위 열려가지고 이 양반들의 데드라인이 이달 말까지예요. 이달 말까지고 뭐 본회의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9월 안에 그냥 시원한 가을 대법관 들뜨네요. 늘린 건요. 그 루즈벨트였던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대법관 수가 법원에 가면 통과가 안 돼. 야, 그럼 대법관 늘려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대법관들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알바끼예요. 그러면 14명을 3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도입하겠다는 이 부분. 함부로 남발하고 또 어떤 때는 안 주고 이거 절대 못하게 한다라는 의도 같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 이런 직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이제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생각해야죠. 100명 늘린다 그랬어요. 30명으로 지금 줄여준 거예요. 그래. 고마워야지. 네. 아니, 그거는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우리 법관수 부족해. 대법원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대법원 역할을 할 법원 하나 더 만들어줘. 그게 상고법원이었어요. 그거를 양승태가 박근혜한테 청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대법관들 그러면 14명으로 좀 힘들다고 하니 16명 더 늘려줄게. 그럼 일이 분담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에 가서 계류돼가지고 몇 년 끌어버린 경우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피가 말라 그 사이 죽어버려요. 이거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통과돼.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하면 끝나는 거라서 예스. 민주당이 원팀만 딱 갖고 가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끝나는 날이기도 하죠. 이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있을 초선 박사에서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오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더라? 인수위가 없는 지난 2달이 산비탈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험난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수위 격이어서 지금 국정 과제를 지금 도출해 내서 이렇게 앞으로 몇 년 동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또 장관 2명 지명한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완성. 인수위가 끝나가는 느낌인데 윤석열은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정점을 바꿨던 개새끼였죠. 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수님, 오랜만에 채팅창에 계시는데 빨간색이 오랜만이시군요. 자, 꼬린 자축합시다. 새날은 참 귀한 방송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방송이 뭐예요? 구독도 안 해주시고. 그럼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자, 철책 반갑습니다. 김병철님. 이윤정, 강비정 진짜 좋아해요. 오늘은 할 말도 없으니 의학 질문 좀. 코류신 강경화도 먹어도 됩니까? 간을 거치지 않는다니까요. 전문가. 새날 화이팅, 새날 가정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미성 만세 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운이 소년, 다운 이년 소탕님? 분화 섹시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은 사절,
감사해요. 이 방송도 지금 여자 3명이 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좀 목소리만 남자다운 느낌이지. 전 거세돼가지고. 우리 푸나님의 중성화 사실을 저기까지 알리시다니 정말 중성. 죄송합니다. 들뜬 마음에 단어 선택이 야, 표현이 섹시하다. 우리 강빈기 대변인 여기까지 하시고.